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강은나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짚어볼 이슈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코로나19 한파로 취업 가뭄에 허덕였던 취업 준비생들에 대한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취업 준비 과정은 더 혹독해졌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아르바이트마저 줄어서 당장 생계가 고민이라는 취준생들 많은데요. 절박해진 구직자들, 연봉도 낮추고 직무도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1, 2년이 지날 경우에는 새롭게 유입된 어린 구직자와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취업 시장에서 또 밀릴 수밖에 없어서 고민이 크다고 하는데요.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너무 공감이 되는 내용인데 얼마 전에 취업 절벽의 무력감에 빠진 구직자들, 또 구직 자체를 포기하는 일도 늘었다. 이런 소식을 저희가 전하기도 했는데 네. 실제 그 통계를 보면 어떤가요? 네, 10월 취업자 수가 6개월 만에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8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42만 1,000명 감소했는데요. 지난 3월부터 시작해서 8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8개월 연속 감소는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입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37만 5천 명 늘었지만 20대부터 50대까지 모두 감소했습니다. 특히 임시근로자 중에서는 임시근로자가 26만 1천 명, 일용근로자는 5만 9천 명 감소했습니다. 이런 통계에서 보듯이 정말 모두 팍팍한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취업 조건을 따지기보다는 뭐 일단 지원하고 보자 이런 사람들도 꽤나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이른바 묻지마 지원인데요. 이 내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계속될 걸로 예상되니까 취준생들은 어떻게든 올해 안에 취업하려고 회사 지명도나 규모, 연봉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고 있다고 합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취업 시 연봉 마지노선이 평균 3,738만 원이었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3,376만 원으로 362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 설문에 응한 구직자들이 원하는 연봉대는 다양했지만 일단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희망 연봉이 더 높아졌다고 말한 구직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력서를 넣을 수 있는 곳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네. 당장에 뭐 여러모로 생활비가 좀 부담이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20대 청년층의 대출이 증가했다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을 텐데요. 이제 네.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청년을 위한 구직 정책을 계속 실행 중입니다. 청년들에게 가장 실효성이 높은 대책을 물었더니 반 이상이 구직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을 꼽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소기업에 장기 취업한 청년들에게 목돈을 지급하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보니까 모든 구직자가 이런 혜택을 받기는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구직자들은 이 부모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새삼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부모의 영향력이라고 하니까 뭐 금수저, 흑수저 이런 용어가 생각이 나는데 취준생들 사이에서는 부모가 곧 스펙이다 이런 말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취준생들에게 부모의 배경이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높았는데요. 한 설문에 의하면 부모 능력이 자식의 취업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63.9%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영향력이 더 커진 부모의 능력 역시 경제적 능력이 단연 많았습니다. 길어진 취준 생활에 경제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더 중요해진 걸로 해석이 되는데요. 다음으로는 인맥, 사회적 지위, 가정 환경 등을 선택했습니다. 네, 부모의 능력이 자식의 취업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상당히 높은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제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꽤나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박탈감 역시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었는데요. 구직자 중에 40.3%가 취업 준비 중에 박탈감을 느꼈는데 대부분 그 순간이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사는 사람을 볼 때를 첫 번째로 꼽았고요. 이어서 부모 회사에 바로 입사하는 사람이나 취업 청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볼 때
이런 경우에도 응답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컨설팅과 사교육 등을 받지 못할 때도 박탈감을 느낀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가장 안타까웠던 건 이들 중에 37%가 취업 준비 중 부모님의 능력에 대해서 원망해본 경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사실 자신감이 떨어질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럴 때 좀 이 시기를 잘 견디려면 옆에서 누군가 응원도 해주고 하소연할 사람도 있으면 사실 잘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럴 때 사람과의 만남을 피하는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취업도 안 되고 코로나19로 계속 집에 있게 돼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의욕도 생기지 않고 경제적 여건도 어렵고 또 주변에서 취업을 했는지 물어보는 게 싫어서라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집에 은둔하다 보니까 미취업이 장기화될까 불안감이 커진다는 응답도 나왔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목이 엄청 마를 때 급하게 마시다가 체할까 봐 나뭇잎을 이렇게 동동 띄워주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사실 이런 상황에서 취업을 시켜줄게 라는 좀 달콤한 유혹으로 사기를 치는 일당들이 또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하반기에도 현대제철의 전 노조 간부가 취업을 시켜준다면서 돈을 챙기고 잠적했는데요. 각서를 써주고 공증까지 받고서는 회사까지 직접 보여줬지만 사기였습니다. 피해자가 다수 발생해서 피해액도 10억 원가량이나 됐습니다. 지난달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취업 사기 사건도 마찬가지 사례입니다. 2명의 공범이 젊은이들에게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씩을 받고 비정규직 입사 후에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다고 속여서 거액을 가로챈 건데 피해액만 150억 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를 입은 구직자들 중에는 청년층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정규직 일자리는 이제 하늘의 별 따기다 보니까 부모를 동원하거나 또 사채까지 써가면서 알선비를 마련한 경우도 있어서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네, 굉장히 큰 돈인데 이렇게 많은 피해를 양산했다는 사실은 사실 취업난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좀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이럴 때일수록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좀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거든요. 네,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일자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일자리 엑스포가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일자리 사업과 사례를 보여주는 말 그대로 정보와 문화 교류의 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온라인에서도 열리는데요.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122곳이나 참여해서 이들 기관들에 대한 일자리 정보 제공도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대면 온라인 면접도 볼 수 있고요. 대학생과 청소년을 위한 진로 탐색도 이루어지는 만큼 기회가 된다면 꼭 참여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일자리 엑스포 좀 지금 상황에서 구직자들한테 단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단어인가요? 네, 오늘 취업준비생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쭉 짚어봤는데요. 20여 년 전 외환위기 때 IMF 세대라는 용어가 생겨난 것처럼 요즘은 코로나 세대라는 자조적인 말이 나오는 상황인데 특히 취업준비생들은 스스로를 산모 세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취업 기회, 스펙 쌓기,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사라지거나 힘들어졌다는 뜻인데요. 코로나 세대의 취업난이 코로나19 이전보다 취업 절벽보다도 더 심각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는 경제위기였지만 이 코로나19 사태는 감염병과 경제의 복합위기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닥칠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구직자들은 채용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을 위한 정부와 또 사회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나와야 할 시점이 아닐까요? 오늘도 강은나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